먼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멋진 광경이지요. 이 무지개는 주로 동쪽 하늘에 뜨게 됩니다. 무지개를 보노라면 마음이 맑아지고 상쾌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430강입니다. 세트 한자는 기준을 알려고 합니다. 세트 한자는 원칙을 찾으라 합니다. 한자의 의미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준과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동력 동자에 관련된 4개 한자를 모아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 글자는 중심자로 사용될 동력 동자입니다. 이 동력 동자는 동쪽을 의미하고 오른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동력 동자는 해일자와 나무목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 해일자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될 때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 동자는 공동체가 해를 보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기준을 삼기 위해 해를 보는 방향이 어디냐? 그게 바로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동해바다에 가죠. 그곳에서 뜨고 있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날이 1년의 시작인 것이죠. 또 다른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바다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 뜨는 광경이 그날 하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동쪽은 방향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기준을 삼기에 해를 보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으로서 동력동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동력동자는 방향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력동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베풀진자입니다. 이 베풀진자는 베풀다는 의미가 있죠. 이 베풀진자는 언덕부자와 동력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고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동력동자는 동력을 말하고 동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풀진자는 언덕에서 동쪽으로 늘어선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차리려 사람들이 언덕에서 동쪽으로 벌려있는 그 모양을 베풀진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풀다라는 것은 일을 차리려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벌려 서 있는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모이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베풀진자는 언덕에서 동쪽으로 늘어선 모양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일을 차리려 사람들이 언덕에서 동쪽으로 벌려있는 그 모양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신진대사라는 말이 있죠. 신진대사는 모은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대신 들어서거나 생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술이라든가 개진한다고 할 때 베풀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력동자가 포함된 두 번째 관련자는 얼동자입니다. 얼동자는 얼다는 뜻도 있고 춥다는 뜻도 있죠. 이 얼동자는 얼음빙자와 동력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얼음빙 부스는 얼음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력동자는 동력,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동자는 얼음물이 동쪽에도 있으면 추운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동자는 춥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추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동자는 볕이 있는 동쪽의 물도 얼게 되면 추운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떤 방향에서든지 물이 얼게 되면 추운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정할 때에는 얼음물이 동쪽에도 있어야 추운 것이다 그런 뜻이죠. 볕이 있는데도 얼게 되면 그때가 진짜 추운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동빙한설이라는 말이 있죠. 동빙한설은 얼음이 얼고 찬 눈이 내린다는 뜻으로서 심한 추위를 이루는 말입니다. 또한 냉동이라는 말에서나 동결이라는 말에서 얼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로서는 마룻대 동자가 있습니다. 마룻대 동자는 마룻대를 의미하고 용마루를 의미합니다. 이 마룻대 동자는 나무목자와 동력동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력동자는 동력, 동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룻대 동자는 마룻대는 동쪽나무를 사용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스럽고 튼실한 동쪽나무를 마룻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자재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둥도 중요하고 석가래도 중요하고 그 밖에 모든 곳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룻대입니다. 흔히 용마루라 부르는 이 마룻대가 건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룻대에는 이렇게 상서로운 말을 문구로 적어 놓기도 합니다. 이 나무를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마룻대 동자는 동쪽 나무를 사용한다는 뜻으로서 상서롭고 튼실한 동쪽 나무를 마룻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대자위 동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자위 동량은 큰 제목을 기둥과 들보로 쓴다는 뜻으로서 기량의 크기에 따라 쓰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량이 뛰어난 사람은 크게 쓰이고 기량이 작은 사람은 작게 쓰인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또한 병원의 건물들을 병동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마룻대 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력 동자가 포함된 네 번째 관련자는 무지개 동자입니다. 무지개 동자는 무지개를 의미하지요.
이 무지개 동자는 벌레 회자와 동력 동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벌레 회자는 벌레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력 동자는 동력, 동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동자는 벌레처럼 생겨 동쪽에 펼쳐져 있는 게 무지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 하늘에 벌레떼가 군무를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무지개라는 것이죠. 수많은 벌레들이 하늘에 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무지개 다리처럼 그렇게 길게 늘어서는 그런 모양을 펼치는 것이죠. 무지개 동자는 그런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동자는 벌레처럼 생겼는데 동쪽 하늘에 펼쳐진 게 무지개라는 그런 설명으로서 동쪽 하늘에서 벌레떼가 군무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이 무지개는 동서남북 어디에라도 뜨게 됩니다. 무지개는 해와 반대 방향에 뜨기 때문에 아침에는 서쪽 하늘에 뜨게 되고 저녁에는 동쪽 하늘에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이 많이 보는 것은 저녁 하늘에 무지개 뜨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개 동자는 동쪽 하늘에 펼쳐진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력 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4개의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